네, 현재 11시 31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0.02% 하락한 2,493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승세 계속 이어갑니다. 0.68% 오른 698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좋을까요?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주목해야 하는 섹터와 종목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담고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역시나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나노팀을 리뷰해 볼 텐데 나노팀 현재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게 안타깝게 이제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이제 나노팀은 지금 현재 이제 스페이스X의 액상 방열 소재를 지금 이제 테스트 샘플을 납품했다 그러면서 이제 올랐다가 또 하락을 했다. 시장이 안 좋으면서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을 게 이제 아이오닉 9, 그러니까 아이오닉 6, 5 뭐 아니고 이제 9에다가 지금 현재 방열 패드를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오닉 9 외에도 GV90이 나오는데 이게 전기차인가 봐요. 그래서 GV90에도 납품하는데 이 방열 소재가 1000도씨 2mm 두께로 해서 1000도씨까지 15분을 버틸 수 있는 소재인데 이게 기존 제품에 대해서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기차 관련해서 방열 소재를 해서 독보적이고 또 스페이스 X까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2차 전지 약세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BMW라든지 뭐 덴소 풍선에 납품하면서 해외 업체들도 우리도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하셔서 충분히 지금 15,000원까지 목표를 높게 잡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저수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료가 충분히 있는 나노팀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SOS랩 리뷰해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10,000원을 달성했고요. 10월 28일 매수 후에 89%의 높은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을까요? 오늘도 뭐 자율주행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12,500원 잡아드려 있고 공모가가 1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뜻에서 약간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가 내년 1월 7일부터 CES에 이제 혁신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라이다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카메라 센서라든가 레이더에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비싼 게 이제 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라이다 제품이 거의 카메라 성능하게 비슷하게 화질을 구현하는 제품으로 해서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료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항에다가 주차관전센터에서 지금 현재 여수공항, 김해공항에도 납품했다면 나머지 12개 공항에서도 추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드론, 그다음에 주차 뭐 이런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공모가 넘어설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OS랩 공모가를 넘어설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더 전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퓨런티어인데요.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담아봤던 종목이죠. 11월 13일 매수 후에 39%의 수익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쯤에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근데 뭐 가지고 계신 분은 35,000원까지 이건 노리십시오. 이제 따로 이제 재료보다는 이제 자율주행주가 워낙 강하고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넘어서 35,000원까지 3만 원 넘어서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만 원을 넘어서면 분할 매도 관점을 이어가 달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은 비보존 제약인데요. 11월 15일에 매수한 이후 100% 수익이 넘었습니다. 121%의 수익 달려가지고 있는데요. 2차 목표가 8,500원 달성했습니다. 3차 목표가 제시해 주시나요? 3차 목표가 15,000원 저번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15,000원 제시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13,000원까지 찍었는데 12,000원만 해도 100% 수익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도 원금을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익금으로 해서 15,0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 어나프루자주를 3상을 통과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허가가 나왔거든요. 식약처에서. 중요한 건 미국에서도 2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도 3상을 하고 그다음 미국 허가도 신청을 할 거다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세에선 세론이 나왔지만은 나머지 있는 주식은 15,0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안 사신 분들은 10,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펜타닐의 어떤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펜타닐 관련해서도 나올 거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비마약성 진통제 재료는
또 다른 한 번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한 번 더 모아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식약처 허가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이런 재료가 아니고 허가가 났는데 세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한 번 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저점 매수 전략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는 조기준 매니저님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와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공략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지역화폐 관련주인데요. 계엄 사태 이후에 이 경제 회복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화폐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섞여서 이런 맥락에서 가져오신 걸까요? 결국엔 추경을 하려면 국회에다가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수당의 민주당의 도움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추경을 한다면. 그 좀 또 하나는 가장 빠르게 이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화폐 추경 예산안 재료는 충분히 있을 거다. 그래서 기대감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재료뿐만 아니라 간편결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경과 더불어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뭐 코나이, 그다음에 이제 인포뱅크, KG 모빌리티,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인데 지금 이제 가장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코나이와 인포뱅크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이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고 이 종목은 이제 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따라잡느냐 아니면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코나이가 실적이 가장 좋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포뱅크는 실적이 안 좋은데도 이제 따라가는 주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나이를 대장주를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해서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제가 새로운 종목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을 한다면 이 지역화폐 안 갈 수가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많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코나이나 인포뱅크나 뭐 KG 모빌리언스나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보셨던 분이 많을 거고요. 저도 이제 상장했을 때 알고 있었고 굉장히 잊어져 있던 주식인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쿠콘이라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금 외국계 이름 같기도 하고 잘 생소한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N자형 상승세에서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주식인데요. 데이터 서비스, 개인정보, 글로벌 API, 그다음에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서비스와 더불어 또 페이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간편결제 ARP와 전자금융 ARP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래업체가 은행, 보험, 증권사, 카드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보험사와 은행들, 증권사까지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를 이제 B2B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가 아니고 B2B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500개, 그다음에 해외 2,000개 기업에다가 데이터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250여 개의 API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 그러면서도 이제 대부분 이런 전자결제 서비스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흑자입니다. 작년에도 거의 684억에 166억 흑자가 났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747억에 176억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만큼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코나이가 가장 실적이 좋고요. 뭐 분기당 100억씩 넘게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실적이 좋은 게 코나이고 두 번째로 쿠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관련해서 AMR, 그다음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되는 PER 11.6배밖에 안 된다라고 동종업계의 16.8인데 그만큼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또 대주주 지분이 이제 거의 47%, 거의 50% 육박한다. 코스닥 종목들이 뭐 대주주 지분 20%도 안 되는 기업이 많은데 대주주 지분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1,000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가에서 매수하고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쿠콘이라는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고요.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데 지금은 0.05% 하락하면서 음봉 전환했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일단은 뭐 저는 산다면 내일 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하루는 쉬어가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미 이제 탄핵이라는 재료가 나왔고 미국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사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도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좀 쉬어가는 자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에 나왔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조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은 이제 어떤 주도주는 자율주행과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 주들만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금 확보하시면서 이제 내일 어떤 종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주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12월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억 이상, 그다음에 이제 부부 합산 아마 100억일 텐데 50억 이상의 어떤 이제 최근에 상승했지 많이 했던 종목들은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주의하시고 기관들이 선호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대형주들을 오늘 조정 거쳤을 때 오늘 사는 게 아니고 내일이나 뭐 수요일까지 나눠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신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조금 더 수익이 나오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하나 이제 보는 게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린 큐로셀이라든지 뭐 그와 관련 파미셀, 메디포스트는 뭐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아니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도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장 강하고 있고 또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치료제가 저는 내년 1월 달에 가장 큰, 그러니까 첨단재생의료법이 2월 21일 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와 관련된 재료들은 아직도 미래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가면서 이 관망세를 유지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그럼 저희도 산타랠리 혹시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정치 리스크는 해소됐는데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여당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또 되고 있고 여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런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제 여야가 협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뭐 어떤 정치적인 지금 현재의 재료 어떤 악재들이 아직도 잠복해 있거든요. 그래서 산타 랠리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뜨겁게 미국 시장처럼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패드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 그와 관련돼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좀 있을 텐데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단기 수익으로 짧게 끊어가고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을 조금씩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배당주들도 요즘에 이제 매력을 좀 잃지 않았나. 그러니까 배당은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11월, 10월까지 찬바람 불었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사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망하시면서 현금 확보 조금씩 하시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매니저님과 더 이야기 듣고 싶으면 어디로 찾아뵈면 좋을까요? 저 오랫동안 쉬었는데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오늘 3시 50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쉬었을 텐데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내년에 어떤 업종과 그다음에 오늘도 단타 종목을 하나 했는데 그와 관련된 단타 종목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밀린다 그러면 내일 사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무료 방송하시는 조기준 매니저님입니다. 3시 50분에 유튜브에서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증시 오늘 2부와는 첫 만남이라 조금 설레기도 했는데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